완전 침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5에서 7급 정도 되는 강한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또 일본을 강타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베가 총살 당했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래서 좀 일본의 국은 앞으로의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본의 국군은 어떻게 보면 옛날 옛 정치, 예전의 그 생각들 속에서 좀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느낌이, 일본이.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정치 그 시대에서 조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경제적인 걸 보면 완전 침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 코로나 시국에. 원래로 따지면 그때부터 조금 경제가 많이 침몰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또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안 하면 손실이 너무 크고, 또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손실을 메꿀 만한 그런 게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을 지고 스가 총리도 내려온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안 좋다.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굉장히 심각한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계열에 좀 끼어서 좌지우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은 분명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구태의연한 정치에 밀려있는 그때를 못 벗어나는 그런 성향이 아직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침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전쟁에 조금 개입을 하거나 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조금 실수나 우려가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좋지 않게 또 우리나라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조금 올 것 같은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일본으로 따지자면 지금도 피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걱정이 지진이거든요. 지진, 해일. 그런데 뭐 4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와야 되는 지진이 지금 안 일어나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섬 부근에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분출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시내 중심과 도쿄나 관동 지역 쪽으로도 분명히 5에서 7급 정도 되는 강한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또 일본을 강타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팎으로 힘들겠다. 아베 총리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겠지만 지금 현직을 맡고 계시는 그 총리분도 임기까지 끝내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본 국군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한 게 한참 됐거든요. 네. 굉장히 한참 됐는데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그동안에 보여진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안에서부터 내실을 조금 기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나라 뭐 독도 같은 경우로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좀 손실이 없는, 굳이 이런 거를 막 계속해서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 그 내실을 조금 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본이 뭐 몇 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점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할 것이다. 보여지는 거와 달리 안에선 굉장히 골마 터져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예상하는 이 대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일본에서는 이 부분으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검사도 많이 하고 지금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재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이런 곳에 투자하는 금액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게 그게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다 안 좋아요.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을 준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50점도 잘 못 주겠어. 점수로 따지면. 그 정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고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던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어우러져서 같이 갈 생각을 안 하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어떤 판로를 뚫고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러시아도 지금 그런 상태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약간 냉전 체제 같은 것들이 반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단적으로 어디 한 군데 붙어서 기생해서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다. 보여지는 것보다 속이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자국이 살아남는 게 일단 1순위라고 생각을 먼저 일본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참사가 일게 되면 아직까지 팔라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매우 대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안으로나 밖으로나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서고 정상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의 종속국가가 되지 않으면 자국적으로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 상황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지금도 부동산이라든가 해외에서 들어와서 여기 경제를 차츰차츰 이렇게 침식해 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땅이 거의 한 70%가 중국 사람들이 매입을 하다시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잠식되어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한 오래 전부터 계속 하향세인 맞아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일까지 생겨서 앞으로 미래를 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